이게 지금 좀 전에 해킹이 들어가지고 가기를 제대로 못했어. 하지만 해킹한 그 장면을 갖다 드려 스캔 촬영했어. 그걸로 만족해야. 자, 이게 제 강의가 한 대 있어서 어떻게 이거 굉장히 이거 날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서기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지금 오전 11시 50분 기점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음을 다시 고지합니다. 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징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건지 그걸 갖다가 알아냈냐? 어떻게 해요? 자, 차트에 나와요. 모든 지수화들 차트를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100%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최소한 80% 이상의 적중률은 있어요. 자,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80% 이상의 적중률은 제가 그건 확실히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건데 이거부터 준비했다. 잠깐만, 순서가 바뀌었네 또? 아, 이거구나. 자, 이거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국채 수익률, 쉽게 말하면 국채 이자. 자, 국채 수익률이라면 사람들 국채 수익률이 뭐지 하는데 국채 이자. 약간 이게 여기서 국채 수익률이라고 이걸 쓰잖아요. 잠깐만 이걸로 할까요? 자,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 쓰잖아요. 원래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국채 이자라고 해야 돼. 자,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야. 자, 그게 국채야. 근데 여기다 국채 수익률이라고 정확히 쓰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국채 이자, 국채 금리. 자, 옆에는 국내 금리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금리라고 되어 있죠. 자, 국채 이자 또는 금리라고 써야 정확한 용어예요. 수익률이라고 쓰면 안 돼. 왜? 국채도 이게 가격이 틀려져요. 주식처럼 시세가 아예 틀려져요. 그때 그 차익이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국채 금리, 국채 이자. 이거 네이버 이거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이거 바꿔야 돼요. 국채 금리 아니 국채 금리라고 해야 돼. 이걸 국채 금리라고,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이 안 맞아. 마치 주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배당률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요 시세 차익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맞죠? 그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말이 잘못됐어. 이거 네이버 관계자분들 보시면 이거 국채 금리라고 해요. 정확한 용어예요. 국채 수익률이 아니에요. 국채 수익률은 뭐예요? 나중에 채권 값이 처음에 이 가격에 샀는데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 이때 사고 팔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하죠. 이게 수익률이야. 용어 자체를 잘못 넣었어요. 자, 이거부터 좀 잡으면서 갈게요. 그럼 이건 국채 수익률이 아니라 국채 금리예요. 현재. 자, 기준금리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릴게요. 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면 가능하여.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국채가 5.5%인가요? 이거 쓰면서 가야 하나? 이거로 가야겠다. 미국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해요? 자, 미 연방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5.5%죠? 자,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가 3.5%죠. 이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돈의 흐름을 이거로 어떻게 돼요? 흐름이 보여요, 이걸 보면.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을 때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다 맡기겠죠?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제 거래은행에다 맡기는데요. 자, 그런 분들 마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자를 많이 주고 어떻게 돼요? 뛸 확률이 적은 데다가 맡겨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5대 은행이에요.
여기는 뛸 일이 거의 없어. 근데 가끔가다 예전 뭐 토마토 저축은행, 모시기 저축은행 해가지고 어떻게요? 예전에 무슨 금고 해가지고 다 어떻게 망해.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을 띄어요. 자, 예전 기성세대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은행에다 돈 맡긴다 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은행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원금 띄어요. 이렇게 법정 한도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걸려요. 왜?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자, 은행에다 맡겨도 어떻게 해요? 돈을 띄어요. 이자만 띄냐? 원금도 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중에 5대 은행에다 맡긴 이유가 이거야. 왜? 여기는 어지간하면 뛸 일이 없으니까. 이유는 간단해. 자, 이상한 삐띠띠한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다 뭐 저기 삼화 이런 데를 하니까 하여튼 이상한 저기 신용도가 없는 금고나 뭐 저기 있어. 저축은행 이런 데는 나중에 한 번씩 터지죠, 뉴스에. 그럼 어떻게 돼? 원금을 다 거기다 예금을 예치하면 어떻게 원금을 띄어요. 연금 띄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나도. 그걸 백그라운드한테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금을 안 띄해서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안전한 은행에다 맡겨야겠다 하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 어떻게 시중 5대 은행에다 대부분 맡겨요. 왜? 여기는 망하지 않으니까 어제가. 이유가 간단해. 자, 이자 많이 주는 은행도 있어. 근데 거기다 안 맡겨. 왜?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원금을 다 어떻게 해요? 날려먹어요. 뭐 이자를 많이 그렇다 해서 뭐 이자를 겁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자,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 채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떻게 돼요? 이자를 받는 게 이게 어떻게 해요? 채권 금리. 예, 그죠? 자, 너무 당연하죠. 저거 끊어줘요. 자, 이게 채권 금리야. 자,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요. 자,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줘도 저기 무슨 저기 뭐 머시기 이상한 저기 5대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다 안 맡겨. 왜? 이유는 간단해요. 원금을 띨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들어주다도 어떻게 해요? 안전한 5대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전성과 금리는 반비례해요. 너무 당연하죠.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 그 뛸 확률이 높아.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어떻게 해요? 금리가 높아. 너무 당연하죠.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채권을 이해할 때. 이런 기본적인 생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제가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를 두 개를 딱 먼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기다 놓을까? 자, 위에를 볼게요. 요거를 볼까요? 요 펜으로. 여기다 놓을까?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미국 국채 10년 만물이 어떻게? 4.19%. 그냥 4.2%. 4.2% 현재. 보통 국채는 10년물을 기준으로 봐요. 10년물 기준부를 봐서 그것보다 더 낮은 거는 단기채. 10년보다 더 높은 걸 뭐라요? 장기채. 뭐 겁나게 높은 건 초장기채. 이렇게라고 저기 보통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게 저기 기준금리를 볼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봐요. 채권을 볼 때는. 특히 국채는. 자, 10년을 기준으로 봐서 10년보다 낮으면 단기채. 10년보다 더 높으면 저기 연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기간이 높으면 장기채. 자, 이게 딱 중간이에요. 기준점이야. 국채가. 그래서 10년물을 보라는 거예요. 자, 몇 프로예요? 약 4.2%. 자, 우리나라 한국 국채 10년치가 뭐예요? 3.1%. 자, 몇 프로가 차이 나나요? 1.1%. 에? 1.1%? 1.1%면 어마어마한. 나중에 복리로 하게 되면 1.1%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채권은 안정성과 반비례한다. 그거를 우리가 빌려준 거야. 그죠? 채권을 샀다는 건 빌려준 거죠. 자, 미국이란 나라에다 빌려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4.2%짜리 이자를 줘. 자, 한국에다 우리가 빌려줬어. 한국이란 나라인데. 근데 이자를 어떻게 해요? 3.1%를 줘요. 미국이 더 줘.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 돈을 미국한테 빌려줬을 때 돈 떼일 확률이 높은가요? 한국에다가 빌려줬을 때 돈 떼일 확률이 높은가요? 자, 질문할게요. 자, 이런 말 하면 질문의 가치가 없죠, 진짜로. 자, 대한민국 언제 전쟁 터지면 화폐 자체가 휴지 조각 됐을 거 어때 국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국제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한국 국채는 그렇게 바라봐요, 국제 시장. 자, 미국은 세계의 강국이면서 어떻게 돼요?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화폐를 갖다가 전 세계에 찍어내가지고 다 배포하는 어떻게 기축통화 국가예요. 자,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이 한 나라한테 빌렸을 때 뛸 확률이 훨씬 적어. 안정성이 훨씬 높아.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하죠, 듣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 물어봐. 저기 어떻게 저기 돈을 빌려주면 똑같은 금리면 미국한테 빌려줄래? 한국한테 빌려줄래? 한국은 북한 지금 똥풍성 풀리고 있어요. 언제 전쟁 나서 저기 나라 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돈 10원 하나 못 받아요. 그 미친 나라한테 왜 빌려줘요? 딱 외국인들 입장이 그래. 그죠? 당연히 미국이란 나라한테 빌려줘야죠. 자, 이게 외국인 제3국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다른 객관적인 국가 사람들 어때요? 다 그렇게 바라봐요. 너무 당연해. 그럼 우리나라의 그 시장이 어때요? 국채가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 뛸 확률이 높아. 그럼 그 채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한테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어지간하면 안 빌려줘. 어떻게 해야 빌려줘요? 이자를 겁나게 많이 줘야 빌려줘야 돼. 자, 너무 당연하잖아. 이자를 겁나 많이 주면 빌려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데 뭐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자, 너무 당연하죠. 자, 이게 은행도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저금리를 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지,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한테 떼먹을 확률이 거의 100%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자를 매겨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자를 매겨요. 이 원래요. 국가도 똑같아요. 사람한테만 신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은 더 심해, 그게. 그러니까 국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제법상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빌려준 사람. 그냥 고스란히 띄게 돼 있어. 국제법이 그래. 자, 대한민국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어떤 채권업자가 한 1조 원어치 빌려서 대한민국 채권을 사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남북한하고 막 중국하고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했어. 1조 원 어떻게 돼요? 다 띄는 거야. 자,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간단해요, 굉장히 원리가. 띄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1조 원 있으면 그 한국에다 그 빌려줘요? 미쳤어? 대가리에 총 맞았어. 안 빌려줘. 이게 국제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바라봐요. 대한민국의 채권은.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자, 훨씬 안정적이면 여기는 뛸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차라리 이자 덜 받고 여기다 줘야겠다. 자, 미국이 더 안정적이야. 미국은 또 기축통화 발행 국가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야. 세계 경제 중심이고. 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에다가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싶어. 네, 뛸 일이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죠? 그럼 한국에다는 어떻게 빌려주기 싫어? 왜? 뛸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다 빌려줘? 이자를 겁나게 주면 1년 이자 국채를 한 12% 정도 주면 내가 그래? 미국 미국 국채가 지금 4.2%인데 대한민국이 12% 정도 주면 내가
빌려줄 의향이 있어, 대한민국에는. 자, 이게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채권의 큰 손들이 있어요. 채권 큰 손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한국의 국채를 갖다가. 자, 미국을 뭐든지 전 세계의 채권은 미국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 저울질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으면 그 채권을 사요. 미국보다 더 어떻게 신용도가 높으면 그 나라 채권을 어떻게 해요? 저기 싼 이자로 사.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제 채권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채권은 굉장히 어떻게 메리트가 없어요. 안 사. 못 들어 사. 대한민국 국채가 한 금리가 12% 주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굉장히 채권 시장이 국제 시장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자, 이런 관점이야, 채권 업자들.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4.2%를 줘요. 10년치 금리 만기 저걸 갖다 4.2%를 줘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미국보다 최소한 더블 이상은 줘야 돼. 최하 더블 이상 줘야 돼. 더블 반다. 더블은 줘야 돼. 이자는 더블을 줘야 돼. 자, 이게 가끔가다 옛날 터키가 그랬죠. 터키가 국채가 막 60%, 70%까지 갔어. 이자가. 예전 터키가 어떻게 돼요? 이자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잘 봐봐. 막 몇십 프로 저기 국채 저기 하는데 국채가 이자를 몇십 프로씩 줘. 옛날에 터키가 70%까지 저기 줬던 걸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라까지 이름을 뭐 트리키스탄인가 뭔가 그거 바꿨지. 트리킨인가 뭔가 바꿨지. 자, 70%까지 줘 이자를. 근데 어떻게 그 누구도 안 사. 이자를 70%를 줘요. 이제 터키가 70% 이자 1년 이자 10년 이자가 아니라 1년 이자가 70%를 줘. 근데 어떻게 그 누구도 안 쳐다봐. 채권 없다. 거들떠도 안 봐. 70%는 주는데 왜? 뛸 거 주고 뛸 거 뻔한데 그거 미쳤냐? 총 맞췄냐? 70%를 준다고 해도 국채를 갖다 이자를 70%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거기 돈 안 빌려줘. 그 다음에 70% 준다고 해도 안 빌려줘. 자, 가끔가다 그런 나라들 하나씩 생겨. 말도 안 되는 국채 금리를 준대도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개도 안 쳐다봐, 진짜로. 자, 원래 이 국가 신용도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이게 상관관계가 딱 그렇게 연결이 돼.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 시장 굉장히 왜곡이 심해. 이 국채부터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초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금융의 기초는 금리에서부터 시작. 그 금리의 기준점이 원점이 그 근원지가 나느냐? 기축금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금리. 그걸 기축금리라고. 통화이 어떻게 그 중앙은행 금리, 한국은행 금리. 그게 근원점이에요. 이제 그거부터 따면서 어떻게 단 금리를 차차 이게 단 피라미드처럼 최고 위에 정점이 있는 게 어떻게 중앙은행 금리예요.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금리를 차차차차 다 이제 어떻게 연동해서 움직여. 아이 뭐 해라 우리. 그래서 한번 해봐야